안녕하세요. 북튜버 나무입니다. 나무의 즐거운 책수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저의 인생책이에요. 이 책이 저의 인생책이 된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저의 인생은 이 책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무기력했고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어떤 책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이 책을 만날 당시 제 인생이 상당히 퍽퍽했고 퍽퍽했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또 마침 그때 좋은 책을 만났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책에 나오는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중간 부분에는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커스 코끼리는 발에 가느다란 쇠사슬을 묶은 채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은 콘크리트에 박힌 작은 말뚝에 묶여 있죠. 코끼리는 힘도 세고 덩치도 커서 그 쇠사슬을 끊는다거나 혹은 말뚝을 끊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코끼리는 왜 우두커니 서 있을까요? 혹시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커스에 팔리는 어린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씩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데요. 어린 코끼리한테는 그 쇠사슬을 끊는 것이 역부족이죠.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린 코끼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코끼리는 노력을 그만두게 되죠. 이것을 이 책에서는 길들여진다 혹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이러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만날 당시 저의 상황은 이 코끼리와 같았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는 상당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잠이 드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보통 잠드는 데까지 3-4시간이 걸렸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말 전쟁 같은 시간, 안 자겠다고 울부짖고 또 먹은 걸 토하고 또 다시 배고프다고 해서 또 먹고 토하고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 나머지 절반은 우는 아이를 토닥토닥 잠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계속 자장가를 불러줘야 됐기 때문에 목도 쉬고 이제 아이가 잠들 때쯤 되면 거의 진이 빠져서 아이와 함께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한 3-4시가 되면 저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분명히 코를 골면서 옆에서 자던 아이였는데 제가 없어지면 그걸 눈치채고 저를 찾으러 오곤 했습니다.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그 상황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기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됐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 그리고 다시 또 아이를 재워야 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저한테는 그 코끼리가 벗으려고 시도했을 때 느꼈던 고통처럼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요. 저는 점점 그러한 시도를 그만두고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핸드폰 액정 화면으로 가십거리를 확인하는 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 코끼리처럼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육아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저는 이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이 만약 저한테 너는 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한 거야. 너의 고통과 너의 괴로움은 다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만 말했다면 이 책은 제 인생을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저한테 말을 겁니다. 평균을 내. 평균을 내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평균을 냅니다. 이 책에서는 평균의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 책에 나온 대로 평균의 법칙을 제 삶에 적용함으로써 제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동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동영상을 2개로 나눌게요. 다음 시간에 이 책에서 말하는 평균의 법칙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평균의 법칙을 제 삶에 적용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